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 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긴축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죠. 그 상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화 때 4.5까지 웃돌았고요. 이게 2007년 이후로 최고치가 됐고요. 30년물은 4.67%까지 올라서 2011년 이후로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항상 주가의 하락으로 귀결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국채금리가 상승해도 시장은 아무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달러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거죠. 오늘 원달러 상승해도 주가가 빠지질 않죠. 오히려 원달러 하락할 때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원달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국채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셧다운 문제가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제 10월 1일 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12개의 법안이 통과돼야만이 예산안이 편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셧다운 문제를 가지고 미국 신용등 강등을 경고하는데요. S&P가 과거에 이 셧다운 문제로 해서 신용등 강등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래서 15%가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스에 의한 신용등 강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월 1일까지 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한다면 무디스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난번에 피치에서도 미국 신용등을 한번 강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드는 이슈 중에 하나는 거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이나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모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 0.45%, 다우는 0.13%인데요. 제가 오늘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조금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까지는 다우하고 나스닥의 하락이었고요. 마지막 20분 남겨놓고 플러스권으로 바꿔놨습니다. 물론 하락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이었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바꾼 것은 그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시간. 물론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로 상승은 마지막 15분 정도 남겨놓고 상승에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다우는 지금 200일선까지 갔다가 왔죠. 200일선까지 갔다 온 모습. 200일선까지 갔다가 장중한 또 얼마 0.5% 빠졌었네요. 그래서 200일선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가 200일 싸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잠깐 먼저 보면 코스피 보시면 200일 싸움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결국 200일선까지 왔고 200일선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은 200일선까지 안 왔네요. 200일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돌려세우기를 시도하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120일선은 이탈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탈하다가 일단 걸쳐놓고 끝났고요. 일본큰 정표상으로 후행스팬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일단 우상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이 나올지 우상향 시도한 상태에서 그 모습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주 어려운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은 아주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를 좀 봐야 되겠죠. 서브텍사 중진류가 어저께 90불대에서 이제 안착을 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시면 오늘은 소폭 밀렸네요. 그렇죠? 89, 68센트. 여기가 지금 추세선 상단선 값이거든요. 일봉상으로 추세 상단인데 이 우하향 추세선은요. 이 우하향이잖아요. 돌파가 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하향은 돌파가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돌파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10에서 1개 정도 대부분 경우 돌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돌파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주봉 보시면은
완전히 음운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5주선과의 이격 줄이기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가가 상당히 좀 강세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의 두 번째 이슈가 유가였어요. 근데 이 유가가 사실은 상승하려면은 수요의 문제가 좀 있어야 되죠. 시장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100불 간다, 150불 간다 얘기가 많죠. JP모건에서는 150불을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 100불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중국 수요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유가로 바로 넘어갔네요. 두 번째 이슈였는데요. 유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일목금이나 주봉, 월봉은요,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이상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전략적인 어떤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에서는 이제 하락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이 쉽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이거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시간으로 40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 지나고 난 다음 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많이 치고 가기 시작하면 거의 12개월 정도 상승이 남아있는 거고요. 다음 달에 많이 밀리면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밀리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이 2%대 급락을 어제 했죠. 어제 2차전지 하락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스닥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 코스닥 어제 2차전지 어제 이 양운을 벗어나려다 양운 상단을 획일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죠. 보통 양운 상단선 부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월봉입니다. 이거는 일봉으로 한번 가보면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200일선이죠. 200일선 여기 주황색에 이제 거의 또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200일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싸움이네요. 코스피도 200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우도 200일 지지적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오늘 코스닥이 200에서 지키는지 봐야 되겠죠. 거기에는 2차전지 흐름이 중요하죠. 어제 2차전지가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형제만 빠진 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2차전지들이 많이 빠졌죠. LG엔솔, LG화학, 삼성 SDI, 그쵸?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금양,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모습이 또 한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아까 코스피에서 제가 200일선 여기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한다고 보고 있죠.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반등이 걸릴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지킬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환율에서 1340원을 터치하고 소폭 밀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의 흐름과 같이 시장을 연계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 1340원에서 정부가 방어하는지 더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마지막에 1336원, 그러니까 전날 종가를 회복하고 끝났어요. 어저께 종가 장주 1330원을 밀렸다가 종가를 회복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1340원을 다시 시도하는지, 특히 일목금의 후행사편이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어저께는 기관이 마지막에 매도에서 매수로 돌려세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흐름, 수급의 흐름을 오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